어, 이번 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 유발, 모티베이션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디렉팅 또는 리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영자가 해야 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요.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는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렬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이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주고 조직 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영자의 리더십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관리보다는 리더십이 중요한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예컨대 어떤 오케스트라가 비슷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휘자가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연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도 오케스트라나 스포츠팀과 마찬가지로 경영자의 지휘 능력에 따라 크게 경영 성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많은 연봉을 주고서라도 유능한 CEO를 모셔가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기업은 영속하는 조직으로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이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유능한 경영자라고 하면 지휘뿐만 아니라 계획, 조직, 통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영자가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경영 성과가 달라지며 심한 경우에는 조직의 몰락을 가져오게 합니다. 지휘 과정을 통해서 경영자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많습니다. 첫째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 유발을 해주는 일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을 선도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일이고, 네 번째는 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배양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동기 유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기 유발, 영어로 모티베이션이라고 합니다.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발적 내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할 의욕이 생기도록 그 행동의 방향과 정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 유발은 인간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측면과 인간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목표를 지향하도록 경로화시키는 측면, 인간 행동을 유지 또는 지지시키는 세 가지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인간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하여 동기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과는 개인의 능력, 과거의 경험 등과 같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동기 유발의 강도는 개인의 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인간 행동에 있어서 동기 유발의 강약은 동기의 강약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욕구, 니즈, 욕망, 원칙 또는 동인, 드라이브, 이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기는 목표 지향적인 것으로 인간이 의식하는 것도 있고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욕구가 결핍된 상태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욕구 충족을 초래하는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며 욕구 충족의 감소, 즉 처벌을 받는 행동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기 유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욕구의 결핍이 나타나면 욕구 충족 수단을 찾게 되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성과 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보상 또는 처벌을 하거나 종업원에 의해 재평가된 욕구 결핍이 나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동기 유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그동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입니다. 마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은 욕구의 강도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설명의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욕구가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욕구는 다시 그 욕구가 나타날 때까지는 동기로서 힘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욕구는 똑같은 강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상적인 관찰을 토대로 해서 마슬로우가 제시한 욕구의 종류를 계층적으로 도시하면 앞에서 보는 것처럼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는 동기의 최초 시발점이 되는 욕구가 생리적 욕구인데, 생리적 욕구는 모든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욕구보다도 생리적 욕구가 가장 큰 동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굶주림, 갈증, 성, 수면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 욕구, 세프티 니즈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명의 위험, 사고, 전쟁, 질병, 경제적 불안 등에서 벗어나 안전해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직장인으로서의 개인은 건강보험, 재해보험, 생명보험, 퇴직연금과 같은 후생복리를 위한 부가 급부의 세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안전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욕구, 소셜 니즈입니다. 인간은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가 충족되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애정, 사랑이나 우정, 소속감 등의 사회적 욕구가 우세하게 등장합니다. 즉,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소속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욕구로서 애정욕구 또는 친화욕구라고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존경욕구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받고 자신을 존중하며 자존심을 지니고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기를 바라는 욕구를 말합니다. 이 욕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의심이나 지위욕, 권력욕, 자긍심이 이 욕구와 관련되는 동인입니다. 마지막은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Self Actualization Needs입니다. 자아실현 욕구는 인간의 욕구 체계상 최상위에 위치한 것으로 자기 완성에 대한 갈망을 뜻합니다. 즉, 인간이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인식세계를 실제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마슬로우 이론의 가장 큰 장점은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고, 마슬로우는 욕구 계층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계층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자아실현의 욕구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알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ERG 이론은 알더퍼에 의해서 주장된 욕구 이론으로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알더퍼는 이론의 기반을 조직의 실제를 다룬 현장 연구에 두고 조직 구조 내에서 인간의 욕구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마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3단계 욕구 범주로 재분류하여 인간의 욕구 구조를 체계화했습니다. 즉, 그는 인간의 욕구를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나누고 이들의 머리 글자를 따서 ERG 이론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존재 욕구는 익스턴스 니즈로, 존재 욕구는 다양한 유형의 물리적, 생리적 욕구들입니다. 굶주림이나 목마름을 거쳐 목마름, 주거지, 쾌적한 작업 환경 등과 같은 욕구와 물리적 측면의 안전 욕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욕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욕구이므로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마슬로의 생리적 욕구와 물리적 안전 욕구가 해당되는 욕구입니다. 두 번째, 관계 욕구. Related Needs입니다. 관계 욕구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욕구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므로 타인과의 인간관계에 관련된 욕구를 말합니다. 마슬로의 대인관계적 안전 욕구와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에 해당하는 욕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욕구입니다. 그로스 니즈입니다. 성장 욕구는 창조적, 개인적 성장을 위한 한 개인의 노력과 관련된 모든 욕구입니다. 성장 욕구의 개념적인 특성은 알더퍼 자신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얻은 자존심이 아니라 스스로 얻게 되는 자신감의 욕구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매슬로의 자기실현 욕구와 존경 욕구의 일부에 해당되는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알더퍼의 ERG 이론이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과 다른 점은 여러 욕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고차적인 욕구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퇴행도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슬로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허즈버그의 위생 동기 이론입니다. 허즈버그는 인간은 이원적인 두 가지 욕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욕구 체계는 불유쾌한 것 또는 고통을 피하려는 위생 요인, 영어로 하이진 팩터라고 하였고, 다른 말로 불만족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 수행을 위한 동기발에 유효하고 개인 성장을 갈구하는 동기 요인, 모티베이터 또는 만족 요인입니다. 조직 상황에 있어서 불만과 만족은 서로 별개의 차원에 있어서 불만의 반대가 곧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족의 반대가 불만이 아니듯이 조직 상황에서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요인은 서로 다른데 직무 만족의 결정인자로서 직무상의 성취감과 그에 대한 인정, 도전적이고 보람있는 직무, 직무상의 책임과 성장 등 직무 자체에 관련된 요인들이며, 불만을 이야기하는 위생 요인으로는 조직의 정책과 행정, 감독, 보수, 대인관계, 작업조건, 금전, 지위나 신분, 안정 등 직무 일적 또는 환경적 요인들입니다. 다시 구분하면 위생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 및 관리, 감독, 작업조건, 대인관계, 돈, 지위, 안정이고,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성취, 인정, 도전적이고 보람있는 일, 책임의 증대, 승진입니다. 불만 요인의 제거는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 효과를 가질 뿐이며 그러한 효과가 직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족 요인의 확대는 인간의 자기실현 욕구에 자극을 주고 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위생 요인을 감소시키면서 동기 요인의 확대를 기함으로 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 증대, 모랄 증대와 생산성 향상, 프로덕티비티의 향상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입니다. 맥클랜드는 작업 상황과 관련된 동기를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기 욕구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맥클랜드는 한 개인의 퍼스널리티는 인간의 행동을 동기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여러 가지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성취 욕구의 중요성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맥클랜드는 인간의 모든 욕구는 학습된 것이며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욕구들의 서열이 개인마다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첫 번째 성취 욕구는 Needs for Achievement. 성취 욕구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입니다.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노력이나 능력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상황을 좋아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며 노력의 결과에 대하여 피드백이 주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미래지향적인 상황을 좋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권력 욕구, Needs for Power입니다. 이 권력 욕구는 타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기를 지기 싫어하고 타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려 하며 권위와 지위를 얻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대상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교 욕구는 Needs for Affiliation. 친교 욕구는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입니다. 친교 욕구가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하여 따뜻하고 친근한 관계 유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맥클랜드는 성취 동기 이론을 조직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경제 성장과 관련시켜 기업의 성공, 나아가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은 구성원, 특히 경영자의 성취 동기 수준과 관련이 깊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에도 브룸의 기대 이론이 있습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욕구 충족과 직무 수행 사이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상관관계에 해이를 표시하고 욕구의 만족 그리고 동기 유발 사이에 기대라는 요인을 명확하게 기재시킨다는 점에서 정통적인 욕구 이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브룸은 인간 행동 경향의 강도는 그 행동의 일정한 결과로 이어지는 기대의 강도와 그 이어진 결과에 대한 매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룸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성, 밸런스. 유의성은 어느 개인이 특정 결과에 대하여 갖는 선호의 강도를 말합니다. 즉 개인이 직무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느끼는 중요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수단성입니다. 수단성은 어떤 특정한 수준의 결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를 수단성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은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1차 및 2차 수준의 결과입니다. 1차 수준의 결과는 사람이 일을 한 결과로서 직무 자체와 연결되는 것이고 2차 수준의 결과는 1차 수준 결과로서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브룸은 이러한 개념들 간의 상호 관계성을 통해서 몇 가지 개념을 함수 관계로 동기유발을 설명하였습니다. 모티베이션, 동기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F죠. F 함수, 가로 열고 1차 수준 결과의 유의성 곱하기 기대감. 그리고 1차 수준 결과의 유의성은 함수, 2차 수준 결과의 유의성에다가 1차 수준 결과가 보상으로 연결된 기대감을 곱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포타롤라의 성과 만족 이론입니다. 포타롤라라는 사람은 브룸의 기대 이론을 기초로 해서 성과와 모티베이션을 단순하게 연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첨가해서 독자적인 기대 이론으로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포타와 롤러는 개개인은 과거에 습득한 바 있는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 등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포터와 롤러의 모형이 브룸의 기대 이론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브룸이 노력에 의하여 성과가 주어지며 성과가 보상을 가져온다는 인과적인 설명 방식을 제안한 데 비하여 포터와 롤러는 일부의 관찰 가능한 행동에 의하여 노력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포터와 롤러는 보상을 내재적 보상과 이제적 보상으로 나누어서 설명함으로써 동기의 내용 이론과 연결하여 통합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정성 이론을 모형에 도입함으로써 보상과 만족 사이의 관계에 인지적으로 관련된 변수를 도입하였습니다. 포터 롤러의 성과 만족 이론은 보상의 가치와 노력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노력을 낳고 노력을 하게 되면 성과를 낳고 성과에 따라서 내재적 보상과 예제적 보상에 따라서 만족감으로 연결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보상과 만족감 사이에 공정성을 지각하게 되고 노력과 성과 사이에서 개인의 능력, 특성이나 역할에 대한 지각이 영향을 주는 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